어머니가 오시면 솔직히 불편해요. 매번 집안일에 간섭하시고. 당신 어머니지만 여긴 남의 집이라는 걸 이해시켜줘. 나도 스트레스 받아. 엄마,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실 때마다 내 일상이 깨져. 난 이제 나만의 삶이 있어. 내가 그렇게 불편한 존재였나? 내 자식들한테.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세 김유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은 제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는 털어놓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시골이라 큰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려면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가야 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정기검진을 위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에게는 미리 연락을 했고 아들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니 며느리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검사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몇 시간을 카페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것은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들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왔다가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는 게 솔직히 불편해. 어떻게 하면 덜 오시게 할 수 있을까?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그래. 내가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여긴 남의 집인데 마음대로 오시고 자고 가시니 정말 부담스러워.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인데 병원 검진도 있고. 아들의 말이 이어졌지만 그 말조차도 제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검진은 이해하지만 자고 가는 건 정말 싫어. 다음부터는 당일치기로 오시라고 해. 아니면 근처 모텔에라도 잡아드리면 안 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들, 그리고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1년에 몇 번 안 되는 방문조차 그들에게는 큰 부담이었던 겁니다. 방으로 돌아와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시간들, 아플 때도 참고 일했던 순간들, 자식들의 결혼식을 위해 모아둔 돈을 아낌없이 내어준 날들, 많이 서러웠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저는 그저 불편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저를 남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아들이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아무렇지 않은 척 방에서 나왔습니다. 식탁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니 방금 전 들었던 대화가 다시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검진은 잘 마치셨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응, 다 잘 됐어.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침을 먹는 내내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제 눈에는 그들의 진심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불편한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래는 하루 더 머물다 가려고 했지만
더 이상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가세요? 내일 가시지 그러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오늘 갈게. 너희도 바쁜데 내가 있으면 불편하잖아.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집에서 있었던 일을 딸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딸은 다를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니, 별일 없어. 그냥 오랜만에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저는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가끔 너희 집에 가면 불편하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불편하다기보다는 엄마, 솔직히 말해도 돼? 우리는 이제 각자의 생활이 있잖아. 엄마가 오면 모든 일상이 엄마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딸도 저를 불편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엄마가 이해해. 저는 억지로 담담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서럽게 울었습니다. 시골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남처럼 대한다면 저도 자식들을 남처럼 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추석이 다가왔고 아들과 며느리가 명절을 보내러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빴을 테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추석 당일 아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들이 인사했습니다. 그래. 잘 지냈어. 저는 평소보다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라면 제가 명절 음식을 가득 준비해 놓았을 텐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음식은 안 하셨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안 했어. 이제 나도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할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알아서 해.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주방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제가 나서서 도와주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간신히 차린 음식을 먹으면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은 가셨어요? 잘 지내. 병원은 이제 혼자 다녀. 너희 집에 가면 불편하다고 하던데. 내가 왜 가겠어?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다 들었어. 너희가 내가 자고 가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며느리는 자기 집을 남의 집이라고 했지? 그래, 이제 나도 너희를 남으로 생각할게.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됐어. 이제 다 컸으니 너희 맘대로 해. 나도 이제 내 맘대로 할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제가 자진해서 설거지를 했을 테지만 이번에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며느리가 부탁했습니다. 아니, 너희가 해. 나 피곤해.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마지못해 도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늦었네. 너희 집에 가봐. 네. 어머니, 저희 여기서 자고 가려고요. 아들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니, 가거라. 나도 너희 집에서 자고 가는 게 불편하다며. 나도 그래. 너희가 여기서 자고 가는 게 불편해. 어머니, 그게 무슨... 됐어. 이제 내 집에서는 내가 편하게 살 거야. 너희도 집에 가서 편하게 지내.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못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아들이 떠나기 전에 물었습니다. 아니,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이제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지. 너희가 나를 남으로 생각하듯 나도 너희를 남으로 생각하기로 했어. 이게 더 편할 것 같아. 아들과 며느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몇 주 후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이제 내 나이도 많은데 서로 불편한 관계 유지할 필요 없잖아. 너희가 불편해하는 것처럼 나도 불편해. 엄마, 그때 내가 한 말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그냥 아니, 괜찮아. 이제 다 컸으니까 서로 편한 대로 지내자. 너도 바쁘면 명절에 오지 마. 전화만 해도 돼. 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미안해. 엄마 마음에 상처 많이 받았지?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뭐해. 오랫동안 느껴온 마음이겠지? 난 괜찮아. 나는 이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파랗게 보였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아들과 딸은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더 자주, 더 다정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진심인지 아니면 죄책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고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 속에서 자식들은 이제 가족이 아닌 남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대했던 것처럼 저도 그들을 대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관계를 끊은 것은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제가 시간이 되는데 좀 찾아뵈도 될까요? 왜? 무슨 일 있니? 저는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그래? 별일 없으면 굳이 올 필요 없어. 나 잘 지내니까. 어머니, 정말 저희가 많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가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오고 싶으면 와. 하지만 내가 뭘 해줄 거라고 기대하진 마.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들이 오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을 쉽게 내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주 토요일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잘 왔다. 저는 평소와 같이 대했습니다. 아들은 작은 선물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건강식품이에요. 고맙다. 저는 간단히 말하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집 안에 들어와 앉은 아들은 무릎에 손을 올리고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머니 마음을 몰라드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어머니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날 말한 거 정말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저 순간적인 불만이었는데. 사람은 순간에 진심을 보인다더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저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는지. 그런데 저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래.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하지만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 나도 내 삶이 있고 나도 편안하게 살고 싶어. 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찾아뵙고 어머니 말씀도 더 잘 들을게요. 저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없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나는 이제 말보다 행동을 믿을 거야. 그날 이후 아들은 정말로 변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오기 시작했고 예전과 달리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변하자 제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하루 묵고 갈래?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 어느 날 딸이 제안했습니다. 그래? 글쎄, 내가 가면 불편하지 않을까? 저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그때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지금은 정말 엄마가 오면 좋겠어.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딸네 집에 가보니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딸과 사위는 정성껏 저를 맞이했고 손주들도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오래 계셔요. 손주들이 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딸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자? 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 안 잤어.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딸은 제 곁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괜찮아. 너희도 너희 삶이 있으니까. 아니야,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엄마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지.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우리가 엄마를 더 잘 모실게. 엄마가 우리에게 해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엄마한테 해줄게.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직도 마음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정말로 변했습니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저도 점점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자식들에게 너무 의지하지 않았고 저 자신의 삶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혼자 가거나 친구와 함께 갔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서울로 올라오세요. 저희가 어머니 모실게요. 아니야. 난 여기가 편해. 내 친구들도 여기 있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더 자주 내려올게요. 어머니가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식들의 태도가 변하자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챙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새로운 취미도 가졌습니다. 노인대학에 등록해서 그림도 배우고 노래도 배웠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습니다. 자식들만을 위한 삶이 아닌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아픔이 오히려 저에게 새로운 삶을 알려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자식들에게 상처받은 기억은 아직도 가슴 한편에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상처도 제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식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그들에게 제 모든 것을 바치지 않고 저 자신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는 함께 모이지만 평소에는 각자의 생활을 존중합니다. 전화로 안부를 묻고 가끔씩 만나 식사를 하는 정도로 관계를 유지합니다. 자식들도 이제는 저를 더 이상 당연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선을 그으니 그들도 그 선을 존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엄마, 정말 요즘 좋아 보여. 딸이 얼마 전에 말했습니다. 그래. 나 지금 정말 행복해. 내 삶을 내가 주도하니까 더 행복한 것 같아.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75세에 깨달은 인생의 진리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살다 보면 정작 자신을 잃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살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행복을 찾으세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저처럼 75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물론 자식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자식들의 집을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도 제 삶을 존중해 주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족이면서도 독립된 개인으로 존중할 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보세요. 75세인 저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를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일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